전 국민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실시간 뉴스로 지켜보던 그 밤, 법무부 수장은 정말 장관실에서 법전 공부만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른다던 영부인의 번호를 메시지 수신 10초 만에 저장하고도 정작 답변은 찌라시 같아서 하지 않았다는 박성재 전 장관의 모순된 해명과 그날의 진실을 뒤쫓는 이진관 검사의 날카로운 추궁을 지금 공개합니다. 23시 20분경에 박두길과 같이 들어간 거 맞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예. 그 무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세진 통화 내역을 보면은 회의는 법무부 비상회의는 23시 55분경쯤에 시작된 걸로 보여요. 기억과 일치합니까? 그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예. 그 무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세진 통화 내역을 보면은 법무부 비상회의는 23시 55분경쯤에 시작된 걸로 보여요. 기억과 일치합니까? 그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23시 20분에 들어가셔서 23시 55분경까지 약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법무부 장관 직무실에서 피고인은 뭘 하셨나요? 제가 계엄법과 뭐 관련된 걸 본 공부한 기억이 하도 오래돼서 법전과 대법전과 그다음에 헌법책을 펴놓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읽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아니면 TV를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검색하지 않으셨나요? 상황을 검색하기보다는 책하고 법전 예. 펴놓고 내가 우선 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 한 일이었습니다. TV를 통해서 국회에 군대가 출동한 게 거의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건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TV는 켜져 있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TV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특검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가 뭘 봤다 안 봤다 하는 게 기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켜져 있었는지조차도. 예. 일반적인 뭐 뉴스라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튀어놓고 보면 업무하시다 보면 기억이 안 나, 뭐 안 볼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국회 군대 출동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성격일 것 같거든요.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 누가 언제 켰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책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국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인들과 관련된 장면은 뭐 뉴스를 본 기억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헬기라든지 뭐 중간에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나왔을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군인이 막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하면서 뭐 창문을 넘어 들어가고 하는 그 장면은 그 간부 회의를 끝나고 나서 와서 사무실에 와서 그 타이밍에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뉴스인지 실시간인지가 제가 제대로 기억을 못 하겠다고 조사받을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부 회의 끝나고 나서 본 것 같다. 이 답변이신가요? 예, 군이 국회에 창문 넘어 들어가고 하는 장면. 네, 다음 질문하시죠. 피고인은 2024년 5월 5일 위 메시지를 받을 당시 이원석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5월 5일 날. 5월 5일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한다는 게 뭐 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저 메시지를 보낸 주체가 당시 영부인 김건희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당시에? 저게 특별히 제가 저걸 받으면서 생각은 저게 저 사람 김건희 씨가 쓴 문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딘가에 이거 찌라시 도는 걸 내인데 보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보내는 주체는 김건희면은 뭔가 좀 답변을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사회치 경험치를 봤을 때 대통령 영부인한테 갑자기 메시지가 오면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좀 강박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내용을 보면 제가 당장 뭐 대답을 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임세진 과장이 피고인에게 그날 저녁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시간은 21시 50분이니까는 김건희의 메시지 2개가 전송된 다음에 보낸 메시지인데요. 공교롭게 김건희가 궁금해하는 내용과 임세진 과장이 피고인한테 보낸 메시지가
김건희 궁금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피고인이 임세진한테 지시했나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 메시지 내용하고 저 임세진 과장이 저인데 보낸 메시지 과장 내용하고 전혀 상응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에 상응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고발인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발인 조사가 계획됐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내용의 임세진 과장의 보고이고요. 앞에 두 개의 내용은 이 고발인 조사와 관련된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두 개의 메시지와 저 내용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저 메시지를 임세진한테 받은 다음에 임세진한테 뭐 다른 답변을 전화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셨나요? 저 우리 여기 임세진 과장이 나와서 증언도 했는데 저 내용이 제가 요청해서 저인데 보고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보고를 받고 그냥 알았다는 정도로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 이외의 다른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특검에서 저에 대한 휴대폰 자료를 다 하나하나 사사치 다 조사하셨으니까 저 자료를 내가 다른데 전송했거나 뭐 했다면 그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자, 적 없습니다. 예, 임세진한테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임세진인데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네. 임세진이 보내온 저 내용을 다른 사람인데 전달한 사실도 없다.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세진에게 그런 내용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습니까? 저 내용을 장관이 뭐 누구인데 저 정도 내용을 보고해라. 누구 뭘 확인해서 보고해라. 지시할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묻는 거는 김건희가 보낸 문자와 관련해서 뭔가 지시를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임세진한테 지시한 바도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세진이 지시한 바도 없다 맞습니까? 저기 방금 그 메시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라고 이제 입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신자 명을 그렇게 이제 수정해서 입력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때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저걸 제가 또 바꿨을 겁니다. 네, 김한빵으로 네, 바꾸셨죠. 예. 5월. 그 앞에는 김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저거는 건가요? 제가 입력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쭉 제가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문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발신자를 입력한 대로 주로 표시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보면은 처음에 그 번호를 김으로 휴대폰에 입력한 게 아니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김으로 입력을 해갖고 제가 누군지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네, 여쭤보는 아닙니다. 겁니다. 제 휴대폰을 다 그대로 압수해서 포렌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으면 다 나왔을 겁니다. 피고인은 당시 영부인 김건희 전화번호를 원래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요. 그럼 그 전에 통화를 하거나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텔레그램 출력본 중에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17시 4분경에 발신한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이라이트 부분 보면은 김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건 아마 발신자의 이름인 것 같아요. 발신자 이름이 피고인의 핸드폰에 표시된 것 같은데 저것만 보고 저 메시지 내용만 보고 저게 김건희로부터 왔다는 것을 당시에 인식하셨습니까? 잠깐만,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거 말고 두 번째 거. 예, 김건희입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두 번째 온 걸 보고 이어서 온 거 보고 온게 예, 10초 상간이지 예, 않습니까? 예, 내가 이걸 들고 있다 계속 본 건 아닐 거고요. 예. 그 문자가 들어와 있는 걸 봤을 때 저래서 저게 누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랄까 좀 약간 그 페이크라 누가 이제 뭐 가짜 뉴스 생산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임으로 보냈다 이런 생각 의심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이게 진짜 김건희에서 온 게 맞아? 이런 의심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저 내용을 보면 예.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지 페이크라고 생각은 별로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저인데 예, 저런 페이크 뉴스가 예.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SNS나 다른 걸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가짜 뉴스가 제 휴대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칸까지 한 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신자 김건희 여사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건 피고인이 핸드폰을 조작해서
그 상대방의 뭐랄까요 닉네임을 그렇게 저장한 건가요? 김건희 여사로? 저걸 받고 제가 그 전화번호를 예. 입력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고 그전에는 연락한 적이 없고 저 김건희 여사라고는 저 메시지를 보고 본인이 바꾸신 거다. 예, 전화번호를 제가 제 전화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군인이 창문을 넘는 긴박한 장면조차 회의가 끝난 뒤에야 본 것 같다며 말을 바꾼 박 전 장관의 진술은 엇갈리는 증언들 속에서 여전히 커다란 의문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모른다 했지만 손으로는 번호를 입력했던 포렌식의 기록과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 사이에서 법원이 내릴 최종 판단은 무엇일지 우리 헌정 질서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